천지개벽TV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금복입니다. 지금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국도 종식되어가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연휴가 있었습니다. 연휴 때 젊은이들이 이태원 클럽에 가서 놀고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100명씩 50명씩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태원 가신 젊은이들 또 누구든지 자기 사는 관할 구청에 가서 빨리 조사를 받는 것만이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점점 커지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제일 먼저 코로나를 종식시키는 나라가 됩시다. 이금봉의 시사주간 팩트. 저는 오늘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나는 그간 이용만 당했다. 이제 수요 집회는 못 나간다 하고서 5월 13일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이용만 당했다고 하면서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은 책임지고 모든 것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10일 성금을 기금 등을 어디에다 썼느냐고 말합니다. 투명하게 발표하고. 정의연은 의혹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11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민단체가 활동대획을 낱낱이 공개하며 세무대획을 공개하냐고 거부를 했습니다. 발단은 여기서 온 것입니다. 왜 안 밝힙니까? 윤미향 이사장은 모금 행사를 했을 때 추출 비용도 불리했었습니다. 맥주집 옥투베이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할 때 43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8배에 가까운 가짜 장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발표된 거 장례비가 1,770만 원 들었다고 장부 정리했는데 그 장례사는 돈을 받은 적 없고 무리로 봉사해 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미향이 개인 통장 이름으로 세개 구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법인에서 이사장이 법인 이름으로 않고 자기 이름으로 구자를 3개를 갖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에는 절대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차 중앙일보 기자회견을 이용수 할머니는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은 양심이 없다. 이실직고 해야 한다. 윤미향은 왜 위안부 문제를 팔아먹고 돈 빼먹나. 더 이상 못 당해. 정대협은 고쳐서도 못 쓰니 안전히 해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돈을 보면 살이 사욕이 생깁니다. 그러나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해야만이 시민단체로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깨끗하지 않고 확실하게 말 못한다면 그 시민단체가 아니죠.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수입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그 남편이 교도소 갔을 때 뭣도 해줬어? 탄원서 써주고 면회뒀다고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라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은 기금 사용 내용을 불투명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의장은 정의는 떳떳하다면 확실하게 공개하십시오.
기업들이 정의연같이 장부 정리하면 난리 납니다. 삼성이 그렇게 만약에 장부 정리했다면 삼성은 벌써 날아가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고, 세계 담당자 감옥에 가고, 대표이사 감옥에 가고, 여기 협조한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작사를 냅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장부 정리하면은 검찰에 대번에 고발돼 가지고 횡령, 배임, 탈세 3종 세트로 감옥에 간다고 이한상 고대 경영학 교수가 페이스북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이용수는 매주 수요일 날 모일 때 중고등생들이 성금 낸 거 돈 어디 갔냐고 물어봅니다. 그것도 밝히십시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는 1억을 이미 줬다는 식의 해명에 할머니는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문제를 제기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의는 밝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국고 보조금을 19억 6,508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밝혀야죠. 어디다 썼는가. 나라 돈 쓸 때에는 사실은 세금 계산서도 붙여야 됩니다. 그래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돈을 그냥 내 돈 쓰듯이 쓰면 됩니까? 세금 계산서 붙은 영수증까지 해서 깨끗하게 공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걸 왜 못합니까? 윤미향 이사장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수입, 지출 내역을 국민 앞에 깨끗이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NGO 단체들은 장부정리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단체 NGO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경찰서에서 광주 나눔의 집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선일보 5월 14일자 나온 신문입니다. 경기도 광주 퇴초면 나눔의 집에서 13일부터 사흘간 특별 조사를 착수하고 있다. 관계자는 할머니들 쓰여야 할 돈을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고 내부에서 고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경찰서에서 나눔의 집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장부가 깨끗해야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통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월 취업자 47만 6천 명이 감소됐습니다. 1999년 1월 위안위기 때보다도 엄청 많이 감소됐습니다. 21년 만에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4월 청년 취업자는 24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40대는 19만 감소했습니다. 30대는 17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은 27만 4천 명을 제외하면은 10대부터 50대까지 다 감소했습니다. 위안위기 1999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21년 만에. 음식점은 21만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에서는 1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도매 소매업은 12만 3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임시직 근로자가 58만 7천 명이 감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불행한 것은 취업이 안 되니까 구직자를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83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일을 구하려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일시 휴직자 취업 통계가 빼면은 160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려고 어디다가 부사랑에 다 지금 잠겨 있습니다. 이건 수출이 안 나가니까 오래되니까 뭐야? 이게 다 폐기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을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른다고 업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냥 수출이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다 폐기물이지 뭡니까? 이 폐기물도 돈 들여 내버리지 그냥 내버려 줍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어렵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한 달 동안 4일만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그 다음에 쉬고 있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달 중에 4일 돌아가서 공장 4일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이거 조선일보 5월 13일자 나온 신문인데, B급 받으면 중소기업들 대출 안 해줍니다. 즉 말해서 작년 매출이 360억, 이익이 21억인데서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출을 안 해서 지금 문 닫기 직전에 이 공장입니다.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대출은 안 해주고 직원들은 운영은 해야 되고 기계가 녹슬어서 또 못 쓰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돈 안 해주고 이금융 안 해주니까 뭐 가지고 산다? 우리나라 국민 자영업자 가게 중소기업들이 다 빚내서 산다. 빚내서. 이것은 매일경제 5월 13일자 나온 겁니다. 기업 대출이 역대 최고인데도 워낙 이 코로나가 장기화로 가니까 돈은 안 해주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동아일보 5월 15일자 나온 건데, 남북 코로나 방역 협력 첫 성사 1억 상당 손 씻는 소독제 북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갖다 줘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얘기해야 도움을 더 줄 수 있는데 확진자가 없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손 씻는 것만 뭐 1억 원어치 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 법대 출신이 변호사가 어쩌다 보니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심부름건이 되었습니다. 건당 30만 원 받기로 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조회받는 과정입니다. 직업이 뭔가요? 변호사입니다. 조서를 작성하던 형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사가 현직 변호사로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휴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A시경찰서가 이 사람을 조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양반 서울법대 졸업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도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취업이 어려우니까 뭐해? 보이스피싱이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건당 30만 원 받고. 이게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103세 할머니가 코로나 완치된 사람이 있습니다. 67일 만에 이 할머니가 퇴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이기는 것도 정신입니다. 103세 최상분 할머니가 15일 퇴원, 3월 10일 날 확진자 판정받아 67일간 치료받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빛과 진리교회 연수원에서 인분 먹였다고 해서 신문 나고 텔레비에 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김명진 목사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문화일보 12일 날 5월 12일 날 난 기사입니다. 신앙 훈련을 한다며 인분을 먹이도록 요구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해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회에 대해 경찰서가 12일 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소재 빛과 진리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 대상을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도록 나쁜 짓을 합니까? 연수원에 교인들이 갔으면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줘야지. 무슨 인분을 메고 잠 안 자게 해주고 그런 머리 성경이 어디 있다고 그런 짓을 합니까? 그 교회는 또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뭐 니드자? 그게 사회회사입니까? 니드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목사들은 사회에 문제가 거리 목사입니다. 바르게 가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안 됩니다. 이 담임 목사가, 김면진 목사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 교회에서 그만하십시오. 로고스교회 목사 전중구 담임 목사가 MBC PD 수첩에 나왔습니다. 뭐로? 성폭행으로.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얼굴 가리고 나도 당했네, 청소도 당했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교화시키고 바르게 가는 것을 교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할 사람들이 이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해놓고 목사라고 다니면 됩니까? 이것은 실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 때문에 대한민국 목사들이 다 겁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또 17억 퇴직금 받고 2달 동안 더 아니 2달도 무슨 설교 연습을 강연 연설을 설교를 합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당신이 회개하고 기도원에 가서 맨날 며칠 수의하면서 살해할 사람이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반이 무슨 하나님 말씀 2달 하고 그만한다고. 답답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도 마음은 아프겠지만 저는 당장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좋은 곳으로만 가고 있는데 가끔 한두씩 잘못 가는 교회가 교회 전체를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교회 목사들은 더욱 주의하시고 함께 기도해서 성령 받으시기. 미국에는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악관에 확진자가 3명, 4명 생겼습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 보좌 파견 군인이 하나 확진됐고요. 케이터 밀러라는 펜스 대통령, 부대통령 대변인자가 확진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방가 선임 보좌관 비서가 또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130만 명이 지금 걸렸는데 그것도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청와대에 또 3사람이 또 걸린 사람입니다. 다 간부들, 국장, 소장들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고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디스 재무장관이 경제에 경고를 했고 또 켈빈 해시시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이 또 경고를 했고 해리 캐트로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이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코로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무료로 지원해 줬습니다. 정부가 1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인 확진자 오름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마스크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5월 10일자에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마스크를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비실 아저씨가 자살했습니다. 이건 누가? 주차장에서 시비한 그 젊은 사람이 매일 고통스럽게 때리고 고통을 치고 귀찮게 해서 결국은 감당 못하고 이 경비원이 자살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촛불을 켜고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을 죽이게 만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뭐해? 와서 사과도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멀쩡한 경비 아저씨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덕적으로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지 무슨 배짱입니까? 버티면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두 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하고 현대차 부회장인 정의선하고 전기차 같이 만들어서 배터리 제공해서 차 만들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이 1위요. 현대가 2위인데 둘이 젊은 오너들이 손잡고 자동차,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잘해보자고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를 뚫고 나가는데 이런 재벌들이 서로 욕심내지 말고 서로 힘을 합쳐서 코로나 국난을 뚫을 수 있는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시길 바라고 하면서 이근봉 시사주간 팩트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